종호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3년 9월 15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의 셋째 주 경마주간의 시작인 9월 15일 금요경마일입니다. 최근 금요경마는 단 한 번도 저배당으로 진행이 되거나 인기마 접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중고배당이 나오는 흐름이었고, 금주 경마도, 그리고 금주 경마의 시작인 9월 15일 금요경주도 편성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여전히 중고배당이 많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경주의 편성표를 보고 어떤 마필들이 또 어떻게 선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고, 음성 정보 서비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15일 금요경주는 제주경마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늘 혼전이고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부산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이 까다롭습니다. 시작하는 1경주부터 이제 2세 시대마필들 간의 접종 구도로 진행이 되는데, 이 경주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2경주도 역시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유일하게 3경주, 5경주 정도만 좀 입상권의 윤곽이 가려지고, 4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다들 어렵기 때문에 9월 15일 금요경마일은 당연히 중고배당 막권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좀 비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부산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렸는데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내리진 않았는데, 또 내일 또 금요일 또 비가 많이 내리면 주로의 흐름도 따져봐야 되니까는 또 주로의 흐름도 잘 파악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9월 15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전적이 있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이 아직은 적은 말들, 그리고 시대마필들 간의 접종 구도로 진행이 되는데, 주행 검사를 잘 뛴 다운스타, 또 직전에 입상을 했던 5번 세계자랑, 그리고 7번 흥룡여왕도 주행 검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데 주행 검사 모습이 좋아서 인기를 얻는 말들입니다. 자, 이런 말들 말고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3번 장타여걸입니다. 장타여걸. 기승기술은 왜 양민재가 기승을 했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재광이가, 여기 외곽이 기승하고 있는 임재광이가 주행검사를 뛰었는데, 어쨌든 주행 재검, 데뷔전 이전째를 뛰고 제대로 된 능력 발휘가 안 되자 공백기를 가지고 주행검사를 받고 오랜만에 나오는데 다 좋아요.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를 펼쳤다가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했다가 중후미권으로 경주를 진행했다가 경주 종반에 별다른 추신 없이 여유있는 탄력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재검된 모습을 보고, 이제 예전에는 체중이 좀 많이 나갔단 말이거든요. 300kg가 훌쩍 넘어갔단 말인데 체중도 조금 줄였고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들어오면 저배당이겠지만은 배당 목병 마필들 가운데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일 말은 3번 장타여걸이다. 그래서 3번 장타여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6번 대륙태자가 데뷔전 선행을 나선 이후에 3착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순발력이 있는 것에 비해서는 중반 걸음은 부족했고, 데뷔전 정도의 능력을 보여서 이번 경주 들어온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기율이 말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3번 명품 황후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말이 220km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공백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주경마는 짧은 기간에 공백기를 가지고 외부 휴양을 갔다 온 말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딱 그런 패턴입니다. 최근 실전에서 체중도 늘지 않고 체중은 계속 줄어들고 능력 발휘는 안 되자 좀 쉬었다 와라. 그래서 쉬었다 오는 말인데, 어쨌든 체중도 분명히 조금 더 늘어났을 것이고, 짧은 기간 휴양 공백 후 출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잘 조율해서 출전할 겁니다. 그래서 3번 명품 황후가 직전 경주에 비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일 수 있다. 3번 명품 황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는 국산 육군 1000m, 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2세 시제마 필들 간의 접종 고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보시면은 뭐 기본 걸음을 갖춘 말들이 여러 두가 있어요. 2번 영광의 버스트, 주행검사 잘 뛰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겠죠. 3번 모토모토, 시제마인데 주행검사를 잘 뛰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습니다. 6번 블랙 펠컨도 마찬가지고, 이번 경주는 보통 이세마 경주가 보면 실전 전적에 있는 말들도 있어요. 최근에 빨리 데뷔를 한 말들. 근데 이번에는 전체가 모두 다 생짜, 모두가 다 신마이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에서 경주를 진행합니다. 자, 이런 말들 말고 뭐 이세마 경주 인기마 공략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누차 강조해드리죠. 실전에서 가장 나은 변화를 보일 거고 가장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5번 샤인포레스트입니다. 샤인포레스트. 자, 제가 뭘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샤인포레스트 여기 있죠? 보이시죠? 조금 더 키울게요. 예, 샤인포레스트 여기 보이시죠? 예, 샤인포레스트. 주행검사를 언제 뛰었냐? 주행검사를 8월 10일 사경주, 8월 10일 사경주 1번 게이트. 8월 10일이라고 8월 13일은 인코스가 무거운 주로였습니다. 그 당시 주행검사를 뛰어서 계속 무거운 인코스만 뛰었는데도 1분 3초 3입니다. 그리고 8월 10일이라고 8월 13일 날이 왜 주로가 무거웠냐면은 제가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9월 18일 경주, 9월 8일 경주, 지난주 마지막 경주 보시면은 러닝파워 인기 1위였고 BK 유문이 들어왔거든요. 인코스를 타고. 자, BK 유문 언제 뛰었어요? 8월 13일 1번 게이트 무거운 주로를 뛰었더니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갖고는 안 되죠. 증명을 하려면. 자, 9월 1일 9월 10일 경주 메이드 희망 스카이 질주 두 마리가 같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저배당으로 메이드 희망 8월 11일 그리고 스카이 질주 8월 13일 이렇게 무거운 주로에서 뛰었던 말들이기 때문에 또 들어온 거예요. 뭐 요런 말들만 그런가요? 또 있어요. 예, 보실게요. 언매치드 저배당마 학군이었고 배당마 원더풀 차차 들어왔죠. 언제 뛰었어요? 8월 11일. 예, 8월 10일이라고 13일하고 다 무거운 주로였습니다. 무거운 주로였고 특히 그 경주에서 인코스로 진로 선택을 해서 들어온 말들은 가능성을 보인 말들은 다음 경주에 거의 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번 샤인포레스트가 마찬가지입니다. 8월 12일 날 주행검사를 뛰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거운 주로였고 인코스가 1번 게이트에서 계속 무거운 주로만 탔더니 주행검사 모습이 그냥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편하게 경주를 이렇게 진행했던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기본적인 자질면이나 능력면이나 주행검사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5번 샤인포레스트 데뷔 전부터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 2번 경성스톤하고 3번 명성제일이 직전에 두 마리 모두 다 선행을 나선 이후에 경성스톤은 10마신, 명성제일은 11마신 이렇게 이겼거든요. 근데 두 마리 모두 다 선행으로 경주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주행검사 때는 따라갔다 치더라도 어쨌든 선행으로 경주를 진행했기 때문에 두 마리가 그냥 선행 선입으로 앞선 전개를 펼친 이후에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8번 세종태양입니다. 8번. 직전은 취입으로 경주를 진행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취입으로 경주를 진행했는데 원래 순발력도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앞에서 빠르게 경주를 진행하면은 바로 뒤를 쫓아가는 순발력도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험도 많고 강자들과의 다툼도 많고 그래서 8번 영원한 빛의 8번 세종태양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혼합사고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금일의 첫 번째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데 중배당 맞고는 충분히 기대하고 노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3번 서던 슈퍼는 말이 비싸요.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말인데
직전에 배당판에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인기율이었고 1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기를 펼쳤는데도 안 됐단 말입니다. 네, 이번에도 발주기 이점으로 앞에는 가겠는데 그리고 선행까지 갈 수 있는 편성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능력은 그냥 그렇다라는 판단입니다. 회복 때에는 이제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권 외곽으로 좀 돌아야 돼요. 직전에도 박재희가 모래를 막 맞으면서 경주를 진행하니까는 직선 주로에서 진로를 외측 진로를 선택해서 쭉 뻗어 나오니까는 모래를 안 맞잖아요. 직선 주로에서는. 그러니까 탄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선두 외곽에서 얼만큼 경주를 잘 진행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직전 경주, 이전 경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인기 마필이 되었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6번 라우드 컬러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버티면서 끈기를 보이는 말 이런 말들이 전부입니다. 자,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스타에 있습니다. 19조 마방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면은 직전 경주 꼴등, 2회 전 경주 꼴등 그런 이후에 장기간의 공백 후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백 가진 말은 재검이 중요합니다. 재검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훈련도 저렇게 강도 있게 너무 빡세게 훈련을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도 있게 훈련을 진행해도 잘 소화하면서 걸음도 괜찮습니다. 원래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뛸 거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데뷔전을 1000m에서 우승했거든요. 1000m에서. 그 다음에 1400을 뛰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1000m를 우승한 말이 어떻게 1400을 뛰냐. 그래서 약하게 봤거든요. 또 1등 했어요. 이런 말이 잘 없어요. 데뷔전 1000m 뛰고 우승해서 그 다음 1400을 뛰어서 잘 뛰는 말들은 우승한 말들은 대체로 명마거나 굉장히 강마들입니다. 그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골절 이제 뼈 조각이 발견이 돼서 수술하고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고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계속 능력 발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전 경주 후에 안 되겠다. 쉬어주자. 그래서 쉬고 오랜만에 나오는 겁니다. 쉬었더니 말이 좋아지고 재건 모습 좋고 훈련 모습 좋고 그리고 예전 능력의 거의 90%를 회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 능력이라면 이런 말들 그냥 이깁니다. 그래서 10번 스타에이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 걸음을 갖춘 여러 대의 마필들이 있습니다. 4번 성진보배 직전에 선행 나선 이후에 거의 대차로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앞에 가지 못했던 경주는 고전했단 말이고 로미오, 한계마고 그리고 고품격도 직전에 3착을 했는데 앞에 간 이후에 버티는 정도였고 자 제가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3번 매력투원입니다. 매력투원 2회 전 경주는 압도적인 꼴등 그리고 직전 경주도 밋밋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최근에 이 말이 능력 발휘가 안 돼요. 원래는 굉장히 잘 뛰었단 말이거든요. 이렇게 복승률도 높고 능력 발휘가 안 되자 3회 전 경주 뛰고 외부 휴양 갔다 왔고 또 2회 전 경주 뛰고 외부 휴양 갔다 왔고 그렇게 외부 휴양으로 자꾸 뭔가 변화를 모색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뛰고 바로 2주 만에 출전인데 직전 경주 못 뛴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전 경주들보다는 잘 뛰었습니다.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어느 정도 끈기는 보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주 주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 컨디션도 회복된 모습을 보일 거다. 외부 휴양을 갔다 오지 않았고 그래서 3번 매력투원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금일 부산 경마 중에 저배당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저배당 경주 중에 하나예요. 어떤 방식으로 경주가 진행이 돼도 배당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인기유리 말 2번 희망가람 인정을 합니다. 주행검사도 잘 뛰었고 데뷔전도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도 양호한 걸음을 보이면서 1분 1초대를 뛴 말입니다. 1분 1초대. 이번에 다실박이 승이죠. 발주기 2점 있죠. 훈련 때 컨디션 좋아졌죠. 빠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경주는 어쨌든 인기 마필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고 인기 마필들을 인정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가볍게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만 4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이나 부산도 거의 강축만은 조금 불안한 강축만을 인정하지 않는데 제주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꾸물은 보세요. 네. 직전에 압도적인 인기율이었어요. 그리고 선행을 쉽게 갔어요. 그리고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배당을 내는데 일조를 했는데 오히려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도 늘었고 선행 상대 마필들도 몇 두가 있고 굳이 해서 6번 꾸물음 인정하고 공략을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제가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배당마인 이번 천년 약속입니다. 천년 약속. 자, 2회전 경주도 양민재가 기승해서 선임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나름대로 버티면서 끈기를 보였어요. 그런데 직전에는 10번 게이트 경주 초반에 전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자 후미권 외곽만 뱅뱅 돌다가 끈기를 보이지 못하고 꼴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번이에요? 다시 발주기점이 생겼죠. 원래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선임으로 경주 진행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낮은 부중의 이점 그리고 발주기점으로 최적 전개를 펼친다면 이런 말들 센 말들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천년 약속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역시 중배당은 충분히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4번 부경라이언 그리고 9번 해랑영웅 최저 배당 막권인데 9번 해랑영웅은 2회전 경주에서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에서 빠르게 경주를 진행한 후에 버티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직전 졸전이어도 인기를 얻는 거고 이번에는 발주기가 외곽이지만은 그래도 다실바가 기승을 했고 순발력이 있어서 앞선 전개를 빠르게 펼칠 수 있고 4번 부경라이언은 이 직전 경주가 이세마 특별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이탈을 약간 느렸는데 선두권에 쭉 가세한 이후에 버티면서 가능성은 보였는데 능력 있는 이세말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꼴등을 한 겁니다. 어쨌든 직전 경주 잘 뛰었어요. 그러면 두 마리만 뛰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유커넥트나 2번 돌아온 제타 이런 말들이 순발력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4번 부경라이언이나 해랑영웅이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 마리가 그냥 선행선입으로 그렇게 편하게 경주를 진행하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6번 베스트 챔프입니다. 주행검사하고 데뷔전하고 똑같아요. 주행검사도 늦발, 후미 추입. 데뷔전도 늦발, 후미 추입. 그런데 직전 데뷔전에서 늦발을 했어요. 그럼 늦발을 하면 막 기술이 독려하고 몰아주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박재희가 막 몰아요. 몰다가 말이 안 나가니까는 이거 이상하다. 어디 다리가 부러졌나? 마체 이상인가? 그리고 추진 강도를 낮춰요. 그래서 4코너가 돌 때 보면은 선두권과는 거의 대차이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후미권이 있다가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박재희가 기승을 했을 당시에 조금 더 가열차게 몰아주고 조금 더 동료에서 선두권에 붙었더라면 아마도 막 이렇게 잡혔을 거예요. 인기 3위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문제가 있다. 이 말이 문제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후미권에서 경주를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이제는 스피드도 나와요.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다시피 스피드를 보완하는 훈련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피드도 잘 보완이 됐고 경주 종말의 탄력은 남아도는 말이기 때문에 적당히 중위권 정도에서만 경주를 진행해도 충분히 직선주로 해서 앞에 가는 말들은 모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베스트 챔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마 4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마 있죠. 인기마. 직전에 우승했던 강남 재벌 부담 중량 5kg 늘었고 직전에 오척받기는 못했는데 2회전 3회전 경주에 연속 입상했던 태왕후 발주기 외곽이고 부담 중량 2.5kg 늘었고 저는 이런 말들 신경 안 씁니다. 인기마. 1번 천재선 3번 승전소식 다들 거기서 거기인데 자,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2번 노곤제일입니다. 노곤제일. 직전 경주는 이제 4등급 승군 첫 도전이었는데 발주기도 8번이었고 상대들도 셌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스타트는 괜찮았는데 차분하게 참고 그냥 취입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4등급 승군 첫 도전에서 어떻게 뛰나 한번 보자. 그렇게 경주를 진행한 겁니다.
자, 직전 적응력은 분명히 보였고 이번에는 2번 게이트이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직전처럼 느슨하게 안 탑니다.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앞선 전개도 펼칠 거고 앞선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순발력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노곤제일 직전에 적응력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력 승부로 배당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노곤제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는 국산 오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시면은 7번 레몬 불패 직전에 선행 나선 이후에 10마신 이겼어요. 예, 그리고 11번 판타스틱 필드도 2세 말인데 직전에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행 나선 이후에 1분 00초대를 뛰었어요. 예, 그러면 그냥 두 대 마필이 앞에 가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빠른 말들도 여러 두가 있고 도전 말들도 여러 두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8번 피미입니다. 피미. 능력은 정말 별거 없어요. 이 말도. 2회전 경주에 입상을 했을 당시에도 최저 배당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3번 게이트에서 정도현이가 철저하게 힘만 배한 이후에 버티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11번 게이트에서 이제 이호식이가 기승을 했는데 앞에 간 것도 아니고 따라간 것도 아니고 11번 게이트에서 계속 어쩌질 못해요. 외곽으로 빨리 선두권에 붙인 것도 아니고 참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경주를 진행하다가 외곽을 돌아버리니까 꼴등을 해버려요. 예, 말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경주 거리도 1300으로 줄였고 박재희가 2승하잖아요. 그리고 레몬 불패 판타스틱 필드에 비해서 순발력이 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땅 스타트 잘 받아서 선두권 아니면 선두권 외곽에서 가만히 참고 있으면은 직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전 꼴등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입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 8번 피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제주마 3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예, 5번 신앙태자 인기 1위 직전 경주 이제 인기 1위였는데 선행 나선 이후에 1차 2차 간 배당마들한테 10마신 졌어요. 10마신. 예, 이번에 또 앞에는 가겠죠. 앞에는 가는데 당연히 믿지는 못한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여러 좀 마필들이 기본 걸음이 있는데 노리고 있는 말은 9번 명품여왕입니다. 원래 이 말이 이제 하이군 시절에는 막 연승 달리고 연속 입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각질은 완전히 취입입니다. 순발력이 없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도 탄력이 안 나오고 2회전 경주도 탄력이 안 나오자 외부 휴양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외부 휴양으로 컨디션 조절하고 오랜만에 나오지만은 역시 기본 걸음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외부 휴양을 통해서 컨디션을 잘 조율해서 출전하면은 당연히 더 나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번 못 뛰었고 직전 경주에 외부 휴양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인기를 얻지 못하지만은 예전 능력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일 거다. 그래서 9번 명품 여왕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는 국산 오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종합지에 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과감하게 고배당 막권을 한번 노려보고 금요 경주의 최고 배당 막권을 한번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6번 컨트롤러. 직전 데뷔전에서 순발력을 보이면서 차분하게 내선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내선 진로가 굉장히 가벼운 날이었고 그리고 내선으로 경주를 선택해도 경주 종말에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였단 말입니다. 보였던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2세 말인데 거리 첫 도전, 승군 첫 도전이에요. 그리고 직전에는 워낙에 경주 전개가 잘 풀렸죠. 자, 1번 캡틴 코만도 직전에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에 앞선 전개를 펼쳤지만 고전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 1300 경주거리, 1200 경주거리는 선행을 가거나 따라가도 탄력이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 2회전 경주는 선행을 나서자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이렇게 기본 걸음이 있는 말들입니다. 8번 땀봉키는 이제 취입도 되긴 하지만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 외곽 전개 후 버티는 말이고 라운드 탱고도 취입도 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최선 다해 앞선 전개를 펼친 이후에 버티는 말이고 빠른 말이 앞에 갈 말이 굉장히 많아요. 1번도 앞에 가죠. 2번도 앞에 가죠.
4번도 앞에 가는 말입니다. 닥터리치도 앞에 가는 말입니다. 컨트롤러도 앞에 가는 말입니다. 땀봉킨도 앞에 가는 말이에요. 라운드 탱고도 앞에 가는 말이에요. 네, 전개, 경주 전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게이트가 열려봐야 아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짐작을 못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노려야 되는 말이 한두가 있는데 어떤 말이냐? 외곽 있는 10번 로드 투 매직입니다. 로드 투 매직. 2회전 경주에서는 1200 경주의 거리에서 추입으로 우승을 했고, 직전은 승군 첫 도전 1400 경주 거리에서 밋밋한 추입력을 보이면서 6착밖에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땀봉킨, 라운드 탱고, 이런 말들한테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되느냐? 자, 2회전 경주는 10번 게이트에서 좀 모래도 덜 맞고 외곽으로 경주를 진행하니까는 말이 그냥 좀 자유롭게 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진로 선택도 막 자유로우니까는 직선주로해서 탄력도 쭉쭉 잘 나오고. 그런데 직전에는 3번 게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를 펼치다가 이제 이성재가 기승을 했는데 선입으로 차분하게 참아요. 참는데 말이 깝깝해요. 막 주춤주춤거리고 막 이제 같이 막 뛰려고 그럴 때 자꾸 안 뛰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요. 그러다가 직선주로 해서 밋밋한 추심력을 보이기에 저 말은 좀 외곽을 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뛰어주는, 진로 선택이 좀 자유롭게 뛰면은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이는구나. 갇혀서 뛰는 게 그렇게 아직 익숙치가 않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직 3점밖에는 뛰지 않았단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주기가 외곽이에요. 그리고 앞에 가는 말들도 여러 수가 있는데 로드 투 매직도 순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곽을 좀 돈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진로 선택으로 좀 내버려 두면은 모래도 좀 덜 맞고 좀 외선 진로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2점 하방이 사양 관리도 워낙에 잘하고 훈련 때 컨디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곰곰이 편성을 봤을 때 앞에 가는 인기마 접전으로 끝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 로드 투 매직이 발주기가 외곽인 것도 유리하고 직전 1400 경험도 했단 말이기 때문에 외선 진로를 선택해서 좀 외곽을 둔다 하더라도 무리하더라도 이번에는 더 나은 적응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 8경주는 제주마 2등급 1200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제주 마지막 경주인데 일단은 이번 명성스타는 직전에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6번 어정적기 직전 입상, 한백용장이나 명품세계는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 말들인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발주기점이나 1번 광해청명입니다. 그 이성민이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취입도 물론 잘해요. 잘하는데 어떤 말을 더 잘 타냐?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 한 배를 하고 있다가 직선에서 한 발 뽑아내는 말들을 잘 탑니다. 자, 이번 경주가 그런 경주예요. 빠른 말이라고 해봐야 한백 챔프 정도가 전부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앞에 가도 정반가름이 부족한 말이기 때문에 3번 있으면 1번 광해청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주 편한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끝까지 참고 있으면은 이런 말들이 종반 탄력이 아주 좋은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직선주로 해서 먼저 뻗어나오면서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광해청명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국산사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메인 승부 경주로 중고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8번 서던조이는 정동철하고 호흡이 잘 맞아요.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버티는 말입니다. 그리고 9번 그랜드선은 직전에 1600에서 입상을 했는데 15주의 공백기가 있어요. 퀄리티키는 어떤 말이죠?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 외곽을 돌고 직선주로 해서도 모래 맞지 않게 외선 추입을 하는 말. 발주기가 외곽인 게 굉장히 불리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인기마 필들 간의 접전으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주중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투어버스는 이용락이 기승하는 순간 다음 기회로 노려야 되고요. 이번 경우도 중요한 게 에이스 파이팅하고 한평맨 이런 말들이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패스트 퓨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서던조이도 쉽게 경주를 진행하지 못하고요. 그랜드선도 마찬가지고 퀄리티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발주기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인기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도 선전을 기대하는 말이 3번 패스트퓨리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직전에 이제 제가 주중 방송에서도 추천해드렸고 실전에서도 추천해드렸는데 현장에서 컨디션도 좋고 재건 모습도 좋고 그래갖고 인기 1위 마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직전 능력으로는 이번 경주 다른 도전 마필들에게 조금 밀려요. 그런데 중요한 게 직전에 여러 가지를 극복했잖아요. 어떤 걸 극복했어요? 첫째, 홍백기. 두 번째, 이 말이 원래 결정력이 그렇게 좋았던 말이 아니에요. 네, 항상 4차, 5차 그렇게 했던 말인데 결정력이 부족한 것도 극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주주기잖아요. 그리고 직전 대비 감량 이점이 있으면 더 뛰겠죠. 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외곽으로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직전 능력으로는 조금 모자라지만은 직전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우승을 했던 3번 패스트퓨리가 더 나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3번 패스트퓨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8경주입니다. 부산 마지막 경주 국산 3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9번 피스톨스타는 직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선행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디 초이스도 있고요. 챔프고도 있고 빠른 말도 몇 도 있어요. 원더풀 찬스도 있고 원더풀 찬스도 직전에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 보이면서 장거리 경주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전적표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8경주 전적표를 한 번도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전적표를 보시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9번 피스톨스타가 선행을 가면 잘 뛰는 말이에요. 그런데 경주 초반에 스피드가 압도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먼저 치고 나갔을 경우에 경주 초반에 전개가 꼬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더풀 찬스도 직전에 1800 경주거리 우승을 했단 말이고 자,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퀴날리입니다. 퀴날리. 직전에 부산광역시장배 예상 경주에 출전했고 1분 56초 4를 뛰었어요.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경주 종반에 끈기를 보였죠. 자, 어떤 말하고 비교해보면 되냐면은 원더풀 찬스 직전에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1분 56초 3 이렇게 뛰었죠. 부담 중량은 원더풀 찬스는 3kg 늘었는데 퀴날리는 직전 대비 3kg 감량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마는 기록 싸움은 아니지만은 기록이 객관적인 잣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됩니다. 당연히 이번에는 퀴날리가 이기겠죠. 그리고 이번 경주 의외로 앞에 가는 말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하면은 좀 뒤에서 늦게 올라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퀴날리도 충분히 타이밍을 잡고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배당 복병 마필인 10번 퀴날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15일 금요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최근 금요경주는 단 한 번도 저배당이나 인기마 접전으로 끝나지 않았고 9월 15일 금요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5일 금요경주는 지속적으로 중고배당 막권을 공략하는 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9월 15일 금요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